이 영상은 전라북도청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강의를 맡게 된 매경 바이어스 가이드 장재형 팀장입니다. 이 강의 자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전라북도 소재 장애인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판로를 다변화하고 매출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 10개 강좌로 이루어지며 코로나로 인한 비접촉 마케팅 시대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NS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생생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아울러 무역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해외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의 내용들은 디지털 마케팅 관련 세부적인 내용과 전문 용어가 많아 자막으로 대체합니다. 이번 시간은 아마존, 이베이 등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 활용 전략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마존과 이베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아마존부터 설명드리겠으며 관련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아마존 글로벌 셀링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아마존에서 셀링을 함으로써, 즉 상품 판매를 시작함으로써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있는 모든 인더스트리에 있는 판매자가 있는 가장 큰 이커머스 플랫폼의 일부가 되실 수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현재까지도 아마존을 통해 수억 명의 고객을 만나고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셀링을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존 셀러 센트럴을 무조건적으로 활용하시게 되는데요. 일종의 판매자들을 위한 어드민 페이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셀러 센트럴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셀러 센트럴의 재고 탭에서 재고를 추적하거나 등록된 제품 상세 페이지, 즉 리스팅 페이지를 업데이트하거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 관련 분석 도구들을 활용하여서 기업의 퍼포먼스를 모니터링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의 일일 판매량을 추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배송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셀러가 직접 배송하는 방식, MFN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FBA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셀러 직접 배송과 FBA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배송 기간의 관점에서 셀러 직접 배송은 배송 방법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아마존 FBA의 경우 보다 짧은 배송 기간을 기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송료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셀러 직접 배송의 경우 최종 목적지인 고객사의 회사 혹은 주거지까지 국제 배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아마존 FBA의 경우 미국 내 인바운드 배송으로 비용 절감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 응대 서비스의 경우 셀러 직접 배송일 경우에는 셀러가 직접 해당 국가의 언어로 서비스를 준비해야 하지만 아마존 FBA의 경우에는 이를 아마존이 대신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반품의 경우 셀러 직접 배송일 때는 반품 주소를 제공하거나 구제 운송 비용을 선지불해야 되는데요. 반면에 아마존 FBA의 경우에는 아마존 물류창고로 바로 반품이 가능합니다. 아마존 FBA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은 FBA는 Fulfillment by 아마존의 약자입니다. 아마존에 의한 주문 처리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즉, FBA를 이용하시면 아마존이 판매자가 되는 기업을 대신해서 상품 선별, 포장, 배송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와 반품까지 모두 대신 처리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어떤 기업이 미국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 경우
한국 기업은 미국에 있는 고객에게 직접 배송할 필요가 없게 되며 아마존의 FBA 물류센터로 상품을 전달해 주기만 하면 아마존이 미국에 있는 고객에게 훨씬 단축된 기간에 무료 배송을 지원하고 고객 서비스까지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존 FBA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 단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업은 아마존에게 상품을 배송합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은 제품을 주문한 고객에게 배송을 합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이 기업에게 금액을 지불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의를 관리하게 됩니다. 아마존 셀링을 시작하실 경우 분명 FBA 도입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게 될 텐데요. FBA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배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즉,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FBA 등록 상품의 경우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 주문하게 되면 그들은 이틀 내에 무료 배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셀러가 직접 배송할 때보다 배송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으며 경쟁 제품 속에서 자사의 제품이 고객의 선택을 받을 확률도 높아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송료를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셀러 직접 배송의 경우 국제 배송 비용과 노동력이 발생하지만 FBA의 경우 정기적으로 아마존 물류센터로 재고만 보내고 FBA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아마존이 배송을 전담하기 때문에 상품당 배송료가 비교적 저렴해집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셀링을 할 때 장애물이 되는 다국어 응대 지원을 해결해 주는데요. 해외에 있는 잠재 고객의 문의는 반드시 고객 국가의 언어로 응답해야 되는 부담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때 FBA를 도입하시면 아마존이 자주 묻는 배송 관련 질문을 해당 국가의 언어로 대신 처리해 주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품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고객이 상품을 반품하게 될 경우 별도의 미국 내 반품 주소를 제공할 필요도 없으며 국제 운송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아마존의 물류센터로 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해당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아마존 FBA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 장점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FBA를 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만약 위 기능들이 기업 내부적으로 이미 소화할 수 있으시거나 처리되고 있으시다면 FBA를 도입하지 않고 FBA 수수료를 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상품 등록과 리스팅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서 상품 판매를 시작하시려면 셀러 센트럴의 상품 리스팅, 즉 상품 상세 페이지를 생성하셔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품 식별자 코드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품 SKU 코드, 가격, 상태 등을 요약하여 알려주는 상품 상세 정보, 타이틀, 브랜드, 카테고리, 제품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들, 그리고 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마지막으로 키워드가 있습니다. 상품을 한 개 올릴 때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되는데요. 아직 이커머스 판매를 경험하시지 못했다면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아마존 셀러들이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리스팅의 다양한 요소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어떻게 등록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기업이 먼저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 리스팅을 준비하실 때 아마존에서 잠재 고객이 어떠한 키워드 혹은 검색어로 자사의 상품을 찾게 될지,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무엇이 궁금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신뢰를 심어주고 제품의 특장점을 보여줘야 고객이 의사결정을
확실하게 내릴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이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요. 만약 기업 내부적으로 이전에 상세 페이지를 제작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동종업계 경쟁사들이 상세 페이지와 리스팅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확인하시고 이를 벤치마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각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상품명은 각 상품당 최대 200자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때 잠재 고객이 많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품 이미지는 1:1 정사각형 비율로 500픽셀에서 1000픽셀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되고 되도록이면 흰 배경에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상품 선택사항 혹은 베리에이션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합니다. 색상, 사이즈 등이 대표적인 베리에이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항목은 핵심 정보들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블랙 포인트의 형태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설명의 경우 키워드 리서치를 통해 잠재 고객들이 아마존에서 검색할 때 상품이 노출될 수 있도록 상품 설명 안에 키워드를 적절히 노출해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에서 판매가 시작될 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하는 영역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서 볼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문 결합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는 1%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주문 결합률은 셀러의 고객 서비스 수준의 척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문 처리 전 취소 비율이 2.5%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송 전 셀러 측에서 취소하는 비율이 낮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세 번째로는 배송 지연율이 있습니다.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되는 비율이 4% 미만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아마존에서 판매가 시작되면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광고 상품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스폰서드 프로덕트, 스폰서드 브랜드, 아마존 스토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스폰서드 프로덕트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초창기에는 에이전시 대행도 가능하겠지만 디지털 마케팅에 익숙한 인력이 내부에 있으시다면 내부에서 아마존 광고를 직접 운영하시면서 전문성을 키워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상품 리뷰와 혜택 관리를 설명드리며 아마존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객의 상품 리뷰 관리는 셀러와 고객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셀러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기 상품을 촉진하거나 비인기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혜택이나 딜을 고객에게 먼저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베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이베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기업은 이베이를 통해 전 세계 216개국을 대상으로 셀링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월 평균 활동 바이어 수가 27만 명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베이의 기대 효과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베이를 통해 기업은 시장 확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베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니즈의 바이어가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B2B 기업에게 가장 유리한 이커머스 플랫폼이 이베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익 증대에 유리한데요. 이베이에서는 판매 후 즉시 출금이 가능하고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기업에게 이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베이에서 셀링을 시작하게 될 경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전 세계 바이어를 대상으로 자사의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반응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베이의 판매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베이 판매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 경매가 있고
다음으로 즉시 구매 방식이 있습니다. 온라인 경매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베이 셀러는 수락 가능한 최저 금액으로 최저 경매 가격과 마감일을 설정합니다. 구매자는 개인 경매와 같이 최고 입찰자에게 상품 구매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른 구매 방식으로는 즉시 구매 방식이 있는데요. 즉시 구매 방식은 즉시 구매를 하게 될 경우 이베이 셀러는 고정 판매 가격을 설정하게 되고 구매를 원하는 쇼핑객이 대금을 지불하는 가장 심플한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베이 셀러에게 중요한 셀러 등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셀러 등급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빌로우 스탠다드, 어버브 스탠다드, 탑 레이티드가 있습니다. 탑 레이티드 셀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달성해야 되는데요. 일단 90일 이상 활동, 판매 규정 준수, 거래 결합률, 배송 지연율 최소와 같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베이를 시작하신다면은 혹은 테스트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면은 최대한 빨리 시작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면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상품을 등록하고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만드셔야 하는데요. 이베이도 마찬가지로 키워드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키워드를 리서치하기 위해서 이베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인기 상품 검색 도구나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구글 트렌드와 같은 툴 혹은 도구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키워드 리서치의 경우 검색 엔진 마케팅뿐만 아니라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 모두에게 통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익숙해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베이 상품 리스팅을 등록하고 관리할 때 아래와 같이 6가지를 고려하시면 되는데요. 아마존과 유사하지만 반품 정책과 배송 정책이 기업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마존 FBA를 도입하는 아마존 셀러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베이를 고민하시거나 이제 막 시작한 기업들을 위한 4가지 팁을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시작을 하실 것이라면 빠르게 시작한 뒤에 천천히 확장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탑 레이티드 셀러가 되시려면 90일 이상의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고객의 리뷰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매 전 고객의 문의나 구매 결정 후 배송이 신속하고 정확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프로세스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 리스팅은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들과 유사할 수는 있지만 이베이만의 정책과 권장사항을 숙지하고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을 끝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